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3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우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인 개수를 보고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음수 오행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수에 해당이 된다. 즉,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즉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하수와 같은 큰 물을 말한다고 하면 오늘 배우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습니다. 우로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늘에서도 비가 겁나게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에서 오는 듯 마는 듯 그죠? 이슬비에 어쩐 줄 모른다 하죠. 그런 이슬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 내리는 비도 똑같이 봐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작은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작은 이슬이라든가 이슬비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날씨가 뜨겁고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증발돼서 날아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그 개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냇물이 흐르면 그 냇물이 계속 유입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하 뭐 1000m, 2000m에서 안반수가 솟아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물이 끊이지 않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그 개수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옹달샘이라든가 냇물이라든가 땅 속에서 이제 뿜어져 올라오는 그런 광천수 같은 개념이죠. 절대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야지만 개수로서의 깨끗하고 맑음, 그죠? 그 개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청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청징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개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물의 근원, 수원지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바로 인성인 뭐에 금이 있어주면 개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라고 했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원체 큰 물입니다.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물 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이죠. 스스로를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그 정도까지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멈춰 있거나 고여 있게 되면 바로 이끼가 낀다거나 해가지고 금방 물이 탁해지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도 물론 약했을 때 금이 필요해서 약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든 왕하지 않든 간에 사시사철 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12개월 있죠. 인월부터 시작해서 축월까지 12계절이 있는데 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돼요? 양이 극성하다. 가장 극성한 때 기점은 하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하지가 이제 지난 때에 해당이 되죠. 벌써 일음이 희생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5월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가장 왕하고 양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변의 어떤 진리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5월을 설명할 때 염천지절이라고 하죠. 염천지절 내지는 염상 절이죠. 그리고 5월에 예를 들어서 화가 왕해서 종격을 일으키게 되면 그래서 여름에 화로 종한다고 해서 이거를 염상격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있죠. 그래서 염상절, 염천지절, 염상절이죠. 염상절, 염상격이라고 하는 격도 있게 되겠고 해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것 화가 가장 극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만 왕하냐? 그렇지 않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이죠. 화토가 모두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 해서 화무토도 5월의 양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5월에 태어나면 양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가장 극성하고요. 화토가 가장 왕성합니다. 화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뜨겁고 건조하다 내재로 고온 건조라고 하면 되겠죠. 고온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로수와 같은 그런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는 금방 어떻게 돼요? 증발되거나 해서 말라버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가 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라는 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개수는 그 토에 의해서 파극돼 가지고 매몰되거나 어떻게 돼요? 수가 토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쉬운 말로 가장 안 좋은 극지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극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죠. 어떤 거는 태어났는데 다 자기를 생존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데서 태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태어났는데 다 적군밖에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간첩들도 많이 내려왔지만은 우리나라도 북파 공작원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파 공작원, 북쪽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적군이죠. 바로 그게 극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가 5월에 태어나면 뜨겁죠. 거기다가 건조하죠. 거기다가 토도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 개수 자체가 존립할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보게 되면은 지장간이 병화기토 정화잖아요. 정화는 너무 뜨거운 난로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개수가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기토는 개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칠살이에 금방이라도 개수를 파극해서 없애버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두어선 개수가 말라버리니까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인성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뭐 반드시 경금 내지는 경금뿐만 아니라 신금이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5월에 화가 가장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오중의 본기가 정화죠. 신금 입장에서는 정화를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금 자체가 많이 금방 녹아서 없어질 상황이라고 하면 경금은 그래도 양금, 완철금, 거칠은 쇳덩이와 같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정화를 봐도 어떻게 돼요? 능히 그래도 그 열기를 어느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경금이 술을 생할 수 있는 공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경겁제인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화를 절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금이 술을 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금과 수로서 배합을 맞춰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뭐 금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당장 개수라고 하는 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견이나 겁제 즉 임수나 개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화를 억제시켜 주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금은 수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의 열기를 식혀줘서 즉 조우를 하니까 금이 또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 그다음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개수가 5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격국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격국은 개수가 5를 보는 거니까 오중 정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편제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기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편제격이 아니라 다시 칠살격인데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칠살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살태왕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과 칠살이 태왕, 지나치게 너무 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면에 한 가지 뜻이 뭐예요? 일간은 어떻게 돼요? 일간은 매우 약하다. 일간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편제격이 됐건 칠살격 제살 태양이 됐건 일간이 약해서 어떻게 돼요? 어떠한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를 생리해 줄 수 있는 금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꼭 사뱀 같죠. 뭐 개수 입장에서 5월에 태어난 것만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뜨겁고 건조하고 해서 개수가 지금
개수가 지금 지지고 볶고해서 지금 증발되고 다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일지대 앉은 자리에서 마저 화를 봤습니다. 이거 개사일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농마동향 내지는 재관 쌍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드렸죠. 그래서 농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 정관을 말하는 거고요. 재관도 마찬가지로 재성과 관성을 말하는데 재관 쌍미라고 하는 뜻 재관이 모두 아름답다. 그 다음에 농마동향 녹과 마가 한 동향에 있어서 나한테 이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주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만 놓고 봐서 여자 입장에 여자가 개수 일간인데 밑에 사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관 정제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남자 개수 일간이 사일에 태어나면 따라서 개사 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처 본처인 재성도 있겠고요. 명예인 관성도 같이 있어서 농마동양 재관 쌍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자 그거는 자 항상 제가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 틀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사 일주 농마동약 제한상미 돼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가 중화가 됐을 때 이 농마동양 제관상미의 어떤 영향이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일간이 약한데 화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재성 때문에 아니면 관성 때문에 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질이 볶고 고생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처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무조건 뭐 농마동양 제가성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또 개사 일주가 되고 기토마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제살 태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개수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지에서 해수가 있어서 연지에 뿌리를 둘 수가 있죠. 이거 사이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4월이었으면 이건 사이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가 해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해중 임수로서 왕화의 기운을 설기가 아니죠. 왕화를 억제, 즉 시원하게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역시 존신이 되겠죠. 용신 내지는 자 월간에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 경금 일간이 5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약한데 한 가지 사를 보게 되면 금이 사를 보게 되면 장생이라고 하는 것 간과 즉 잊어먹기 쉬운데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요. 사를 보면 경금도 장생에 해당돼서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것이고 기토는 제가 습토와 건토 말씀드렸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능히 아무리 화가 뜨겁고 하더라도 설화 생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화의 기운을 화생토해서 이 기토는 금을 생해주게 되니까 기토가 어떻게 돼요? 개수 일간을 파극하지 않고 통관을 시켜주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 있어서 칠사를 통관시켜준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살인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사주가 화가 왕하고 토가 왕해서 안 좋을 것 같지만 글자 두 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어떻게 돼요? 물론 일간이 약하고 4, 5월에 경금 해수가 많이 약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주 글자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구애됨이 없이 좀 중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토가 여기 월간에 있었고요. 기토가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주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고 경금을 생해서 살인상생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쉬운 말로 이런 말 하죠. 신의 한 수다. 저 경금 위치가 아주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3주만 봤을 때는 경금의 이 위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경금이 좀 약한 것이 좀 흠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5월에 태어난 사주명시이고 3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일 먼저 자시, 즉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 해수가 좀 많이 약하다 그랬죠. 5월에 사화까지 있게 되니까. 근데 시지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겁재도 자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도
용도가 있겠고 수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왕화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억제시켜서 조우하는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약한 개수를 어떻게 돼요? 방신 내지는 방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수, 이 수가 화를 제해주기 때문에 경금이 어떻게 돼요? 수를 생하는 공력이 저 수가 없었을 때 10%, 20%였다라고 하면 저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60%, 70%까지 공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도 전혀 구애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간도 왕하고 뭐 재성도 왕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재성에 대한 용도가 이때는 계사일주이기 때문에 재관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같이 이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계사일주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개축시를 보게 되면 이것도 개수일간이 천간에 개수일간이 아니죠. 이거는 비견이죠. 비견인 개수가 천간에 투출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약하게 되면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금방 말라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개수가 투출을 해가지고 화항절에 조우할 때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경금이 무수를 생해주는 것이야 뭐 그렇다 치고 해수의 뿌리를 통건한 건데 이 축토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토는 어떻게 돼요? 축토는 습토죠, 습토. 습토면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은 또의 금의 고지에 해당이 된다. 금의 고지. 그래서 금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금고에 해당이 되면서 수는 어떻게 돼요? 해자축 북방의 방압이 끝자리이기 때문에 금도 여기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 여기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아까 경금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5월에 이 축토의 용도는 굉장히 좋다. 수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금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왕화의 기운을 사축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화의 기운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습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와 마찬가지로 설화생금한다. 설화생금하는 그런 용도가 있게 된다서 개축시도 못지않게 임자시 못지않게 좋은 생시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인시가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월에 사화까지 있는데 인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해수 하나 빼고는 다 화국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한여름에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화를 생해서 목분비회한다 그러죠. 목분비회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를 어떻게 돼요? 픽건시킨다 그러죠. 픽건이라고 그래요. 픽건 말린다는 얘기죠. 픽건의 뜻 보면 어떻게 돼요? 불에 말려서 하늘과 말라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가지고 수를 어떻게 돼요? 말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식에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없겠고 오히려 이건 어떻게 돼요? 금으로서 목을 제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수가 픽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를 보죠. 병진시가 되면은 이것도 병화가 투출된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5월에 양이 가장 왕하다 그랬고요. 5월에 병화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이라고 했는데 이 병화가 5월에만 통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화에도 통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돼요?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수가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생조해주는 경금마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병화라고 하는 거 뭐야? 칠살 병화죠. 그래서 경금마저 위축시켜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지가 습토이기 때문에 뭐 이 습토인 진토로서 뭐 경금을 설화생금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도 있긴 하지만 병화가 이렇게 5에 4에 통근을 해서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건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정사시도 마찬가지고 정사무고 기미시 이게 통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화토가 가중이 되는 것이고 특히 무오시 기미시가 되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를 보게 되면 왕토에 자기가 매몰되는 것이고요. 기토로 보게 되면 개수를 파극시켜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기토는 경금을 생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시에서 들어오는 기토는 어떻게 돼요? 얘까지 가서 다시 통관되기는 힘들죠. 바로 개수를 직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신신유신가 되면 뭐 사시납 사유합해서 금기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두니 뭐 인성 편인이 됐던 정인이 됐던 일간 개수를 생조해 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원을 튼튼하게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경신시 신유시도 뭐 좋다. 저 같은 경우 신유시 같은 경우 신유시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가왕에서 경금 신금보다 경금이 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신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유가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화가 5월이지만 사화까지 있는 것처럼 치열해지진 않는다라고 봤을 때 신금으로서도 능히 개수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신시도 괜찮지만 뭐 신윤시도 나름 제가 봤을 때 좋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해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해충이 되는 거니까 뭐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는 그러한 뭐 것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는 뭐 사화를 갖다가 사회충이 돼서 왕한 화를 좀 억제시켜 충거하는 거죠. 충해서 없애버리는 건 좋지만 어떻게 돼요? 개수의 뿌리인 해수도 마저 같이 어떻게 돼요? 충파를 당해서 개수도 약간 손상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억제시킨 것은 얻은 거지만 해수를 잃은 것은 하나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 안 좋은 점도 좀 있는 생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